을 하거나 또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김희찬 리더님은 출근을 하시고 저희 아이는 오늘부터 개학이라서 학교에 나갔거든요. 한 5일 정도 연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길게 쉬는 것도 저는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데 또 1월 말인 것 같아요. 마감을 또 이제 앞두고 있는 하루인데요. 다들 오늘 제가 한 50분 정도 이제 공유하는 자료들이 리더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1월 마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리더님들하고 같이 나눌 자료, 정보들이 그로잉랩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로잉랩을 이제 아이들과 시작하고 있는 이제 리더님들 계실 거고, 소비자분이나 함께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일단 그로잉랩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 지금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됐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이 아이들의 10년 뒤, 20년 뒤에 이제 그 건강과 이 생활도 보장하는 거다 보니까 그룹랩이 처음보다는 이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거듭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 각각이 개인차가 존재해요. 누군가는 일찍 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좀 더 천천히 자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성장이 너무 느리면 우리 애는 왜 이래 안 클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너무 빨리 커도 걱정스러운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게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전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인 것, 그리고 역량, 운동, 수면, 기타 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키 성장에서 일단 이제 조급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환경적인 요인이 77%라는 거예요. 엄마가 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어, 엄마가 크니까 딸도 크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유전은 23%예요.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 아이가 클 키가 아니면 나중에 완성된 키가 엄마나 아빠의 키로만 완전히 이제 굳어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랩이나 아니면 뭐 키성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애를 쓰는 시간인 것 같고요. 우리 아이는 실질적으로 보통 주위에 보면요. 아이가 어른의 우리 이 말이죠. 아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근데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는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제일 많은 게 필요한 게 영양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아플 때도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활동할 때도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성장할 때도 영양소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플 때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리 아이 면역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즉 우리 아이가 먹는 영양소는요. 충분한 우리 어른이 50%가 필요하면 아이가 25%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 때 성장기 어린 때는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 충분한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게 제일 오늘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키가 큰다. 키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키 성장을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장판이 열렸느냐 닫혔느냐거든요. 어, 우리가 성장판이라고 하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고 뷰어로 봤을 때 사진도 많이 찍어서 리더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어, 연골 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 세포가 커지고 그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뼈 길이가 길어나서 그 아이의 성장이 얼만큼 되었냐 하는 기본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우리 몸의 뼈의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골 세포들이 여러 층으로 성장판을 이루고 그 한쪽 끝이 분열을 하면서 다른 한쪽하고 이렇게 뼈 조직이 대치되면서 키가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성장판은요, 뼈보다 약한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거나 사고나 어떤 골절로 인해서 성장판이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어릴 때 어떤 사고나 어떤 운동을 할 때 잘못
해서 다쳤을 때 성장판 쪽에 이제 충격이 가서 그 아이의 성장에 이제 저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아이는 어릴 때 영양분도 이제 충분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판인데요. 중간중간에 핑크빛으로 많이 이제 보이시죠? 이게 성장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뿌옇게 이제 닫혀지면서 그 아이의 키가 되고 성장이 멈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아이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영양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가 제일 많이 크는 시기가 뱃속에서예요. 우리 아이가 보통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45cm로 태어난 아이도 있고, 아니면 52cm, 아니면 39cm로 태어난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아이 성장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박쥐가설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성질병은 태아기 특별한 생물학적 발달의 결과다. 태내 환경이 신생아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결국은 태아기 때 영양 결핍이요, 성인기의 만성 질환으로 원인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말해서 비만, 심장병, 당뇨 등 같은 경우들이 태아기 때 있었던 그 기본적인 자질이 성인이 되면서 병으로 이제 발현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기간의 환경이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나고 어른이 됐을 때 성인이 질환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임신했을 때 제일 많은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 제일 많은 이제 면역을 채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던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23%의 유전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23%의 유전적인 걸 봤을 때 보통은 이제 지금 이제 리더님들의 아이를 유아기나 뭐 초등학교 이 정도 아이가 있으면 요 계산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일 경우는 엄마 키랑 아빠 키를 더해서 13cm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cm를 했을 때 우리 아이의 예상 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건데, 이 예상 키가 100%는 아니라는 걸 아실 거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아까 70%가 넘었잖아요. 그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예상 키는요, 10cm 이상도 더 자랄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95%까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희 아이 이제 예상 키를 예전에도 했겠지만 다시 한번 해봤고, 지금 현재 우리 아이 키를 생각했을 때 보통 이제 저희 이제 김찬 리더님이랑 저랑 이제 키를 더하고 13cm를 뺐을 때, 저희 아이는 여자아이니까 13cm를 뺐을 때 예상 키는 165cm였어요. 그래도 크게 작은 키는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에 비해서는 큰 키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 아이의 키는 173cm고요. 173cm면 예상 키보다 많은 키가 조금 7에서 8cm 정도 더 큰 거죠. 근데 지금도 더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설날에 이제 저희 시댁에 갔을 때 저희 이제 형님들이나 어머니께서 이제 더 이상 안 커도 되겠다, 더 크면 걱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더 커서 걱정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지난달에 12월 달에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키가 172cm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1월 달에 다시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173cm. 저는 그 이유가 지금 저희 아이가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굿모닝을 정말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크도 열심히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1cm가 더 자란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꾸준하게 영양소를 먹을 거고, 그리고 꾸준하게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175까지는 쉽게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175cm 정도까지는 커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 지금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성장판을 혹시나 검사해 보셨거나 혹시나 조금 더 이제 걱정이 되신다면, 꾸준한 단백질과 꾸준한 영양소, 그리고 꾸준한 이제 운동이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키를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성장의 3요소를 보면요, 영양, 수면,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잘 먹어야 돼요. 영양은 결국은요, 먹는 거, 얼만큼 먹는가에 따라서 활용도가 있고 없고, 그리고 얼만큼 쓰고 배출되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두뇌 건강도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잘 자기예요. 결국 잘 잔다는 거는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오고 그러면서 면역 체계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놀아야 돼요. 운동도 잘하고요. 운동도 많이 하고 아이들과 바깥에서 뛰어노는 시간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영양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음식은요,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영양을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항상 넘치는 요소가 아니고요. 가장 모자라는 요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비의 채소량의 법칙이 아이들의 성장에서 제일 많은 이제 이론에서 저는 제일 말하기가 딱 대표적인 이론이라 생각하는데요. 생물의 성장에서 필요한 10가지 필수 요소 중에서 9가지는 다 넘치지만 어느 하나가 필요한 양이 80%밖에 되지 않는다면 생물은 넘치는 9가지 필요 요소 중에서 80%만 사용하게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은 저는 이걸 보면서 단백질이 생각났거든요. 우리가 20가지 아미노산이 필요하지만 11가지 그리고 9가지 불필수와 필수가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정말 완전 단백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서도요. 뭐 단백질만 100% 먹는다고 키가 큰다 이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모든 것들이 골고루 이제 충분한 양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의 성장은 계속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어린이나 청소년기의 이제 성장의 특징은요. 그 골든 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의 골든 타임은요. 여기 한번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생식기 같은 경우는 일정 시점에서 폭발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형은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신경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꾸준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 장기가 크고 내 아이가 이제 성장이 되는 거는요. 어느 한 가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신경 성장이 집중되는 만 6세, 결국은 우리 아이 두뇌가요, 3세에서 50%가 발달해요. 그래서 만 6세가 되면 거의 뇌가 형성이 80% 이상이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더 이제 학업이나 어떤 그런 거에 조금 이제 예민하신 엄마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 움직이고 발 움직일 때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태어났을 때 1년 되었을 때도 아이들한테 영어 노래를 들려주고 아니면은 어떤 이제 학습적인 그 발달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뇌가 발달하고 뇌 사이즈가 크려면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도 필요하다는 거를 꼭 한번 이제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양과 성장 호르몬은요. 과도한 이제 탄수화물 공급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많은 성장이 지금은 저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나쁜 영양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질병에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 성장기에는요, 이런 세 가지, 뭐 철분, 칼슘,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꼭 필요한 3대 영양소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단백질과 합성해서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철, 그리고 9개월에서 태어나서 한 2돌까지 어린이한테 이유식을 시작하고 빈혈 발생이 가장 높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도 철이고요. 아이들이 적혈구 성숙에서 가장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게 또 철이거든요. 그리고 집중력이나 식욕, 지난달에도 이제 저희 소비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이제 철분을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태어난 지가 한 14개월 정도 됐네요. 근데 왜냐고 물어보니까 밥을 잘 안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엄마들은 책이나 어떤 이제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기 때는 요거, 요 시기 때는 요거, 요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저한테 우리 아이 아연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철분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철분이 부족하면 학습적인 능력이 저하되고 성장 발달도 저해되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철분에 대한 이제 철에 대한 이제 중요도를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결국은 철은 비타민C랑 같이 먹었을 때 흡수력도 도와주고 콜라겐이나 항산화 역할도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심심치 않게 이제 신문이나 책이나 뉴스 등에서 많이 접하는 이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죠. 소화 비만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조숙증이 너무 많이 어린아이 때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과체중이 어린이 많다 보니까 암 위험이 많이 생각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비만이 3억 명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비만 어린이들이 늘어나면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이 늘어나고 그리고 어릴 때 과체중으로 인해서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이제 신문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고 내가 이제 관가할 게 아니고요.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혹시나 내 주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신문 자료인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비만학회에서 발견한 2023년 비만 팩트시트라는 자료에서 보면요. 2021년부터 소아청소년 복부 비만율이요. 17% 이상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 이유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먹이는 뭐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 반조리 식품들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소화 비만이 늘어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중년기에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이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은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성 질환에 노출된다는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어린이 청소년 섭취 중에서 67%가 초가공식품을 먹는데 초가공식품의 경우가요. 80%가 설탕, 11%가 트랜스지방.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거나 뭔가를 먹고 싶을 때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지만 드라이브 스루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뭐 이제 맥도날드를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드라이브 스루 음식을 좀 저도 먹게 됐던데요. 결국은 맛 위주로 가공식품을 먹다 보니까 건강의 밸런스는 깨지고 계속 이제 필요한 영양소가 아닌 필요 없는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우리가 질환에 많이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지방이 많아지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성장 호르몬도 지방이 좀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감소되고요. 어떤 거? 성 호르몬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지방세포는요, 식욕 억제를 방해해요. 그리고 생식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한다는 건데, 한 번 더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증가하는 소화 비만으로 인해서 지금 뭐예요? 소화 지방간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미성년자의 비만 질환이 날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이제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당류 섭취량이 엄청 높은데 그러면서 뭐예요? 요즘 여자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 더 어릴수록 젤리 같은 거, 초코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음료 같은 경우도 달달한 음료만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50%가요. 하루 필요한 이제 가공식품을 넘어서는 양을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먹지 않았던데 지금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커피숍을 가는 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파르페 같은 거 먹는 거 아니면은 뭐 초코가 들어간 이제 뭐 프라푸치노 같은 거 먹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커피를 먹는 뭐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그런 정말 달달한 커피를 먹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먹고 있어서 제가 한번 주의를 주기는 했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커피를 먹고 아니면은 뭐 홍차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달달한 홍차를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요즘 아이들한테 어른이 먹는 것처럼 너무 당연화되고 있는 문화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보면 10대 미만과 10대에서요. 지금 섭취할 수 있는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어른들보다 당 섭취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영양 결핍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10대는 5년 동안 181.6%, 60대는 180%, 80대 이상은 150.9% 이상의 영양 결핍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그게 있는데요. 우리가 6세 아이, 아까 전에 이제 뇌가 형성되는 80% 이상 6세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6세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 키는 90등인데요. 몸무게가 20등이에요. 그럴 경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줄이시고요. 비타민, 무기질 양을 올리셔야 되고요. 근데 키는 예를 들면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지금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줄이고 비타민, 무기질을 올려주시고요. 몸무게가 너무 작게 나가는데 키는 크다.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늘려서 몸무게를 조금 늘려주시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하게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요게 집밥의 힘이란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당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댔잖아요. 근데 설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싸움꾼으로 자란대요. 그러면서 설탕은 산성 음식이고요. 아이들의 몸에 설탕이 들어가면 혈액이 산성화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몸 안에 칼슘이 소모되고요. 칼슘이 소모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민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칼슘은 그 천연 진정제, 칼슘,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부를 만큼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칼슘인데 설탕을 당 음료를 많이 먹고 당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칼슘의 소모량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이가 예민해지고 조그만 거에도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과 마찰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량음료 같은 경우는요, 하나 먹었을 때 거기 안에 설탕이 최대 9스푼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나 커피가 이제 차를 마실 때 설탕 9스푼을 넣어서 한번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커피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물엿을 그냥 떠먹는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를 찾다가 제가 본 건데요. 설탕 아이가 당 음료를 많이 먹거나 하면 뼈가 약해진다고 아까 칼슘이 빠져나와서 이제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뼈도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콜라에 치아를 이제 빠진 이를 치아를 담가 놓고 하루가 지나면 그 콜라에서 완전히 이제 담가 놓은 치아가 다 녹아버린 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 이제 유치가 빠졌을 때 뭐 이렇게 하나를 한번 해봤거든요. 하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정말 녹을까 싶어서 저희 아이 유치가 빠졌을 때 저도 콜라에 유치를 담가 보고 그 뒷날에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게 덩어리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이 그냥 콜라 같은 그 콜라의 액만 술렁거리는 걸 봤을 때 저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뼈가 많이 이제 녹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은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 아이 키 성장이나 아니면 아이 식습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꼭 이제 공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 먹거리들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이제 키가 아닌 성조숙증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어,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어떤 소비자분 아이랑 이제 그 소비자분이랑 그 아이 이제 키성장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반에서 키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게 뭐 이렇게 보기 드문 경우가 아니라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지금 몰래 아니면 알고도 자료 공유까지 하면서 이제 호르몬 주사를 되게 많이 맞고 있던데 제가 이제 만난 분도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르몬 주사를 맞은 지가 한 1년 정도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맞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의사가 그만할 때까지 자기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던데, 어,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의사를 신뢰를 해서인지 아니면 엄마가 알고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골든타임인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아이들이 주사를 맞는 게 골든타임이 6살이래요. 6살에 정말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지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를 6살부터 엄마가 맞추기에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부족하게 자라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는요. 1960년대부터 이게 주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인 아이한테는 효과가 없대요. 그리고 정상인 아이한테는 임상 실험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성장 호르몬 주사 같은 경우는요. 10년간의 성장 호르몬 데이터 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있더라고. 이 10년간 성장 호르몬 데이터 이제 주사를 맞힌 아이가 연구한 데이터가 있는데 10년간 성장 호르몬을 맞췄더니 키가 제일 많이 자란 아이가 4에서 5cm. 근데 평균적으로 보통 1에서 2cm 밖에 자라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사가요. 체중에 맞게끔 계속 주사약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세 때 맞는 성장 호르몬 주사 양이랑 만약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12살, 13살 정도가 맞는 아이의 성장 호르몬 주사의 용량은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사약이 늘어날수록 이 성장 호르몬은 비급여인 거 아시죠? 그럼 뭐예요? 비용은 높아져 가고 그 비용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웬만한 어 중소형차 한 대 정도의 이제 돈이 이 아이의 성장 호르몬 주사로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아이는 성장 호르몬 주사가 꼭 필요한 아이는 저신장증이라 해서 우리가 평균 말하는 1년에 5cm 이상 자라지 않는 아이한테 투여했을 때 이제 영양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요. 그 박사님들도 얘기한 게 뭐냐면 비용 대비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베팅을 한다는 거죠. 크면 감사한 거고 안 커도 이 정도는 유지하겠지라는 거예요. 엄마 이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키 성장을 방해하는 건요. 좀 전에도 보셨지만 결국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소화 비만인 경우가 키 성장을 방해하는 제일 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봤을 때 성조숙증인 것 같아요. 원인은 이 성조숙증의 원인도 비만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에 기름이 많다 보면 성호르몬을 촉진시키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체지방을 분해를 못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성조숙증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어 보통은 이제 지금 정상적인 이제 아이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올라갈 때 보통은 생리를 시작했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제 빠르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생리를 하는 거는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생리를 너무 많은 아이들 50% 이상이 생리를 하고요. 좀 빠른 아이들은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아는 아이가 생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보통 이제 저희 아이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어렸는데 키는 어느 순간 저희 아이가 컸었는데 그 소비자 아이가 더 많이 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아이가 생리를 하는 순간 지금은 저희 아이랑 키가 한 15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키가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키가 너무 많이 커서 너무 엄마가 이제 만족해 하셨는데 어느 순간 살이 찌기 시작하고 생리를 시작하면서 그 키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도 그 키가 이제 163에서 크지를 않는 그 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키가 마지막 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가 어떤 걸 먹는지, 어떤 걸 쓰고 바르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미 제품을 좋아서 쓴다라기보다는 믿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말 애용자가 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아이 때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먹고 쓰고 바를 수가 없다 보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이 아이의 성장, 그리고 이 아이의 면역, 이 아이의 이제 후에 이제 질환에 노출되는 그 빈도까지도 이제 조절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게 보통 가슴, 유방이 커지고 분모가 나면서 생리를 시작하는 그때 만 10세에서 12세 정도에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고환이 커지고 음모가 자라는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털이 나는 그 시기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 전까지는 아이가 어, 정상적으로 크고 있다면 걱정이 되지 않지만 2차 성징이 났는데도 키가 크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엄마가 집중해서 그 아이를 관찰해야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에 키와 2차 성징이 일어난 키까지는 어느 정도 갭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에 최소한의 이제 먹거리를 좀 자제시켜 주시고 최대한의 영양소를 넣어 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미에서는요, 영양지수 NQ라는 게 나왔잖아요. 간단한 식생활, 식행동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것 이론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에 어떤 좋은 식품을 선택해야 하며 식행동이 적절한가 그리고 신체 활동이 충분한가 그리고 개인 위생이 적절한가를 골고루 따져서 NQ 점수를 이제 측정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성장 유형이나 식습관, 식행동 검사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NQ라는 거는요,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의 맞춤형 케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내 아이 건강 상태를 아주 타당성 있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매일매일 식사할 때 그리고 매일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우리 아이가 오늘 어떤 식생활을 했는지 어떤 이제 건강한 이제 그걸 내가 케어를 해줬는지 한 번 더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장에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어린이와 운동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어릴 때 뭐 이렇게 줄넘기도 배우고 그다음에 태권도도 보내는 엄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하고 운동은요. 스트레스 해소나 정서적인 안정감에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팀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성도 향상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도 길러진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눈 건강도 그리고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거나 뼈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키성장에서 이런 운동을 하세요, 저런 운동을 하세요, 막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으신데요. 운동은요, 성장판을 자극하는 유산소 운동하고요. 그다음 무산소 운동을 번갈아서 교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방해가 되는 운동에는 역도, 기계 체조 마라톤 어떤 거예요? 어떤 무게를 짓누르거나 어떤 이제 관절이나 근육을 혹시나 손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좀 자제해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잠을 많이 자는 것보다 운동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점심에 밥을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운동장에서 땀을 흘릴 정도로 좀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그때 제일 많은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주시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구력 운동, 운동 강도가 중요해요. 나 운동했는데 여기서 10분 정도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운동은요, 30분 이상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약간 땀이 나올 정도의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마이오카인이라는 이제 물질이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운동을 할때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마이오카인으로 우리도 필요하지만 아이 때는요. 운동 후에 10% 이상 혈류량이 증가하고 노화에서는 10년에 2%씩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력 향상 이런 모든 것들에서 마이오카인 나올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수면은 어
여기 밑에 보시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소아청소년 비만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이게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은요, 짧은 수면이 아이들의 비만도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집중력 향상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식욕 억제 호르몬도요,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저녁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이지 않더라도 잠을 계속 재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럼 잠만 잘 자면 될까요? 엄마들이 9시만 넣으면 애를 재우려고 그러고 10시 전에 어떻게든 재우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잠을 몇 시에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잠을 일어난 기상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잠을 잤을 때 정말 꿈을 꾸지 않는 완전 숙면을 취한 렘 수면을 하는 그 3시간, 4시간이 진짜 중요하고 그 시간대, 숙면을 취했을 때 나오는 그 3시간부터 나오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들고 3시간에서 4시간 그 사이에 정말 주위가 너무 조용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꿈을 꾸지 않고 들썩거리지 않는 그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일찍 재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는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일찍 잠을 잤는데 9시에 잠을 잤는데 아이 방에서는 아이는 누워 있어 잠을 자려고. 근데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리고 부모님들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아이는 있지만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성장 호르몬과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영양 그리고 운동, 수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에는요, 스트레스가 얼만큼 이제 좌우하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스트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그래프에서 월등히 올라가 있는 게 뭐냐면 성적과 너무 많은 학원을 다니다 보면 이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해서 학업과 성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뭐 시골 학교나 이런 학교에 보내서 정말 이제 자연과 친화되는 행동을 하고 정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보내는 엄마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찾고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아이가 넌 뭐 누구보다 키가 작고 넌 누구보다 어떻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 뭐 부모의 키 타령이라는 표현을 하던데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부모의 키 타령이래요. 그리고 부모의 성적 타령. 그래서 솔직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골고루 부모의 이제 그것도 능력이겠죠. 어느 정도 이제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끔 조금 더 이제 챙겨줄 수 있고, 이제 정서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받겠지만 그 얘기가 있죠. 그럼 운동만 하면 될까? 영양을 충분히 넣어주면 될까? 애가 잠은 잘 자는데 왜 키가 안 크지? 뭐가 부족한 거지?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실 것 같아요.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아미에서는요. 뭘 생각하냐면요. 우리 아이 건강 성장에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키가 크지 않은 저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내 아이가 현 상황을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암의 사업하는 것 똑같듯이 이 아이가 키가 크지 않은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에 뭐가 부족한지 하나하나 보완하는 이제 올곧은 건강 성장의 시작이 필요한데 그래서 암에서 나온 게 뉴트리라이트 그로잉 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건강이 꿈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강이 행복을 가로막지 않도록, 건강 관리의 끝은 없지만 건강 관리하기에 좋은 시작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의 차이가 건강 자산의 차이다 해가지고 뉴트라이트 그로잉 랩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이제 잠깐 이제 그로잉 랩의 이제 요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에서 보셨듯이 우리 그로잉랩은요, 다각적인 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키 성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 6가지가 있죠. 인바디 체형 분석, 그리고 엑스바디, 그 다음에 뷰노, 그 다음에 이제 1대1 맞춤형 맞춤 컨설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앱으로서 아이들 역량, 운동, 수면, 건강 습관 미션을 더 주면서 아이들의 이제 직접 조금 더 이제 호응도를 높여주는 것들. 그리고 플래너 앱을 전용 앱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쉽게 들어가서 본인의 그거를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레포트로 실시간 확인하는 체성분 정밀 분석 그리고 성장 유형 분석에서 인바디 측정을 하는데요. 인바디 측정을 하면 이 만 14세 이하와 이상으로 나눠서 이게 프린트가 따로 나와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만 14세 이하 아이들이 나오는 그래프로 나와죠. 성장 곡선이 그래프로 나와지는 게 이제 인바디 측정으로 나와지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기존에 있는 아이들과 어떻게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기질량이나 아니면 뭐 아이들의 체수 분량, 그리고 아이들의 단백질량, 우리 아이들가 얼만큼 이제 비만도가 있는지, 그리고 근육량이 얼만큼 있는지, 이거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체크해 보는 것도 데이터가 이제 비교해 주는 거에 이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센터에 와서 인바디 측정을 하고 키 측정을 하면 훨씬 새롭고 호기심이 많아서 조금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뭐 토요일 같은 경우 활용해서 아이들 데리고 아니면 소비자분은 아이들과 함께 와서 이제 인바디 측정을 규칙적으로 한번 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정말 사업에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엑스바디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체형별로 숨어 있는 키를 2cm에서 5cm 정도까지도 숨어 있는 키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정말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아이들, 그리고 자세가 좀 굳은 아이들, 아니면 어떤 한 부위가 조금 더 이제 자라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활용하지 못해서 내 아이 키가 숨어 있는 키가 2cm에서 5cm 정도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세 이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엑스바디 요것도 저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소비자분들한테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거의 다 그 거북목이 많더라고요. 휴대폰을 보거나 스마트폰 아니면은 이제 뭐 데스크탑 때문에 자세가 앞으로 뿌죽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의자, 책상에 앉아 있는 자세도 이제 바르지 않아서 자세가 등이 많이 굽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엑스바디를 꼭 한번 해보셔가지고 우리 아이 그리고 소비자 아이들이 혹시라도 숨어 있는 키가 있는지 한번 찾아내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엑스바디는 이렇게 4가지로 이제 바른 자세를 이제 할 수 있고 여기에 맞는 또 운동까지도 추천해 주다 보니까 짧게 1분에서 3분 정도 운동을 매일 할 수 있는 또 계기도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추천드리고요. 엑스바디 측정은요, 생애 주기별로 연령대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요.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올바른 성장으로, 그리고 저희 이제 20대, 50대는 이제 뭐예요? 사무직이나 현장직 사람들에서 많이 쓰는 근육만 쓰고 쓰지 않는 근육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근골격계, 척추 이런 부분들 직업별로 다 많이 이제 찾아주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 같은 거 이렇게 운동 나한테 맞는 운동도 추천해 주니까 한 번 더 이제 되짚어 보면서 나의 몸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뷰노예요. 어, 처음에 이렇게 그로잉 랩이 시행됐을 때 정형외과를 가서
뼈 사진, 손가락 뼈 사진을 찍어 오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정형외과 가서 찍었는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상담하고 자기 병원에서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 가고 간다고 엄청 싫어하던데, 결국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얼마 정도 더 클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정확한 거는 이제 비운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요거를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또래 아이들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이제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마이랩이에요. 마이랩은 지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3세에서 14세까지 이제 마이랩을 이제 키성장 전용으로 볼 수 있는데, 결과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은 이제 결과지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조금 더 아이들이 호기심 있게 볼 수 있게 그림도 많이 나와 있고, 글자 색도 되게 화려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먹고 있는 거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더 추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했으면 조금 더 어느 부분을 또 이제 보완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장에서 70% 이상의 면역이 생성되다 보니까 장 건강이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의 면역이나 우리 아이 건강을 척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관련 장내 미생물, 피부 관련 장내 미생물, 스트레스 관련 장내 미생물이 추가돼서 조금 더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그로잉랩이 나오고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로잉랩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성장 프로그램에 성장을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를 컸냐, 만 7세에서 13세 기준으로 했을 때 12주 4개월 동안 했거든요. 했을 때 총 1644명이 이제 참가를 했고, 그랬을 때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평균 동기간 대비 20% 키가 성장했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23%가 성장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가 영양소만을 키웠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영양과 운동과 그리고 수면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꾸준한 이제 부모님의 이제 추적 관찰로 인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정도 이제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양소가 과잉이 돼서가 아니고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지금 건강이 정확하게 성장하지 않는 거는 탄수화물에 지방이 과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양은요, 얼만큼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고, 열량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필요한 거에서 마이너스 15%가 되지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넘치는 건요, 20%가 넘지 않으면 아이들은 소화 비만에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먹는 만큼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넣어주면 태워주는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축적되는 영양소가 줄어들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지방에서 아니면 이제 과잉 영양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리더님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 키 성장이나 아니면 건강 성장 솔루션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기존에 본인이 하던 프로그램에서 그로잉 랩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데이터화된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로잉 랩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의 이제 노하우나 나의 지식들을 조금 더 첨가하면서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폭풍 성장기가 또 겨울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 때 겨울에 이제 많이 아프지 않고 병원에 잔병 치료 병원을 이제 출입이 거의 하지 않은 아이들은 봄에 정말 큰 성장을 하거든요. 왜? 아이들의 영양소가 남아있고 그 영양소가 면역을 담당하고 남은 그 영양소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아이에 비해서 더 많이 축적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이제 운동으로 인해서 영양소는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봄이 되었을 때 이제 쑥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전에 의한 포기 말고요. 나머지 70%가 넘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내가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우리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얼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더 그냥 편안한 호르몬 주사가 아닌 영양과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이제 우리 아이의
10cm 숨어 있는 키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어, 조금 이제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리더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에서 조금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1월 마감에 조금이라도 리더님들한테 시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휴 이렇게 다 지내고 나니까 벌써 1월 그 31일, 1월이 다 갔네요. 어쨌든 우리 명절 마무리 또 잘 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오염장 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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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